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살다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필리버스터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초반에는 재판장이 질질 끌어주고 막판에는 변호인단이 또 질질 끌면서 예정한 날짜에 구형을 못하고 날짜를 따로 잡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직위원 작품인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재판을 끌면서 국민을 자극하고 특검을 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당초에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루 이틀이라도 재판을 늦추면 세상이 달라지기라도 합니까? 결국 이들이 노리는 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사형, 이제는 변론이 의미 없으니 정치 선동으로 나가자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짓에 찬동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난 9일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요량이었다면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재판을 농락한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또 이자들이 장난질을 칠 텐데 특검과 재판부는 대응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정말 다양한 상품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고로 인기가 좋은 게 육포입니다. 육포가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오리지널, 치즈 맛, 매콤한 맛. 그런데 다 각자 맛이 또 특색이 있으면서도 공통점은 겁나게 맛있다는 겁니다. 이걸 20개, 그걸 29,900원. 아까 베르사유 장마님이 정어린 도대체 얼마나 부자니까 이런 가격에 주냐고 그러셨던데,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그게 기쁨인 거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타이백 감귤, 제주도 가서 보시면 아주 귤밭에 하얀 천 같은 거 깔려 있는 건데 이게 당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배법으로 만들면은 훨씬 당도가 올라가는데 진짜 드셔보시면 와, 귤이 이렇게 달구나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5kg 한 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고창 민물장어도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정어리몰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전화 주문도 받습니다. 1551-3158, 1551-3158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로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아주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인명피해까지 나고요. 또 기온도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이번 주 정말 건강하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김박박디라라님, 날씨가 추워서 몸살 감기에 걸려서 병가 내고 방송 봅니다. 앵커님, 패널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도 기쁩니다. 서울구치소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에어컨 놔드려야겠습니다. 네. 김박박디라라님 스위스 쥐리 가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훨씬 더 추울 텐데 예, 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영덕사람님, 신나는 노래지만 직위원 재판부 보면 화가 상승 그러셨는데 예, 방송 전에 부산이네이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음악 신나지요? 네. 부산이대인님께도 감사드리고 영덕사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실 패널 세 분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머리를 예쁘게 묶으셨습니다. 네, 오늘 약간 중전마마 컨셉입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님 곧 합류하실 거고요. 자, 정말 살다 나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다 들어봅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윤석열 구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직위원이 못 버티고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재판을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구형이다, 오늘 선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변론이 길어져 가지고 그 날짜가 넘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마지막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결론이 다 그동안에 지금 6개월 가까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 결론은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한마디 정말 마지막 말 정도를 덧보태는 거고 사실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증거 조사를 해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거는 법적인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이하상 변호사라고 김병현 전 장관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이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에서도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법정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라고 그들끼리도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또 너무 화가 나면 안 되는 게 그게 그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자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이걸로 해서 뭐 직위원 재판부를 믿어라 이러는 긴 하지만 법적인 결론이 달라지거나 이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탄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쏟지 않고 우리도 냉정하고 치밀하게 저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임세현 부대변인님, 네. 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1심 선고가 이제 2월 23일에가 그 사법부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 정기 인사가 있는데요. 이때 1심 선고가 나지 않게 되면 재판부가 이제 교체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판이 수개월 또 더 지연되는 사항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효율적 소송 지휘가 실종된 비정상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들의 수법에 말려 들어가거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고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재판부는 설 연휴 전후로 선고기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론으로 몰아붙여야죠. 사실 13일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 재판부에서요. 근데 이날도 아마도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이른바 침대 재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김용현 측의 이런 그 이른바 재판 필리버스터라고 말해도 좀 사실 민망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데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재판 그냥 의도적 재판 지연인데 그걸 이미 한번 봤잖아요. 윤석열도 이미 봤기 때문에 당시 이제 8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재판이 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특히나 우려가 되는 이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지 않도록 저는 그 압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들은 작정을 하고 들어왔지요. 그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김용현 변호 맡은 이하상 뭐 또 다른 변호사들 이렇게 다 아예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변론이랍시고 그것을 읽는데 정말 왜 저렇게 읽지 할 정도로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계신다. 절대자가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이건 의도적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아니 왜 그렇게 늦게 읽느냐 빨리 읽어라 그러니까 그 권우현 변호사가 있잖아요. 아, 내가 혀가 짧아가지고 빨리 읽으면 혀가 꼬여요. 그 말 할 때는 또 그렇게 짧게 안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혀 짧아도 읽을 수 있어요. 뭐 세상에 혀 짧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천천히 읽을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이래서 지기현 재판부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 사법부의 무능이 부린 참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그 권위를 실종시켰습니까? 이 재판부의 권위를. 더군다나 이런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이라는 엄청난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그러한 재판이면 오히려 더 엄중하고 더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봉숭아학당이 아니라 뭐 가족 오락관 그런 시기 아니었어요? 이렇게 피고인의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15시간을 넘게 이런 짓을 한 것은 전 재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죠.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이미 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가 된다라면 지금 뭐 7시간, 8시간을 가져왔지만 변호사님 이미 요지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낭독할 필요 없고 제가 지금 뭐 이 시간 고려해서 30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끊는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읽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빌미를 만들어냈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든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도 오히려 시간 끌어서 우리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고 예. 자기들끼리도 여러분 지기현 믿지 마세요. 그 얘기를 또 거기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화는 나지만 화내고 있고 뭐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예. 이한상 변호사가 이자는 이따가 이제 들어보겠지만 임무를 완수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지난 금요일 그 결심 공판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민노총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진인데요. 특히 장관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와 신난다. 뭐 한밤중에 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재판장님. 이 사람들 눈에서 어떤 표정에서 어떤 공포심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총구를 민간인의 겨누는 군인을 저지해서 이게 뭐 BBC에 오고 가고 뭐 굉장히 영웅이 돼서 인터뷰를 한 부분을 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범죄의 현장이고 이 사람은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군용물 탈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재열 변호사님 이제 일단 뭐 서증 조사라고 하더군요. 법률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서류로 돼 있는 증거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법정에서 재판에서는 특검에서 검찰에서 내놓는 것들을 그냥 그 서류로 정리해서 내놓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뭘 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류를 한점 자 이거는 오늘 뭐 2026년 1월 12일자의 통신 기록입니다. 통신 기록에 뭐 양지열하고 저 지금 뭐 앵커님하고 저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네요. 자, 이 자료 인정하죠? 라고 검찰에도 물어보고 변호인단에 피고인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증거 법원에 sen출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내지는 여기서 절대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거 서류 써낸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물어볼지 말지 채택하는 건데 이런 과정은 마지막 재판에 열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이런 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을 그런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변호인단에서 자기들 의견이나 이런 걸 막 일일이 써온 거 몇 시간치 막 이렇게 써온 걸 이걸 증거랍시고 자기 의견을 지금 엉뚱한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윤석열의 계엄을 선포한 것이 미리 주변에 계획 같은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걸 알고 민노총이 신고도 하는 집회를 국회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재판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서 벌어지는 겁니다. 금요일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사형 구형해야 되겠지 이런 정도였지 구형을 못하고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요. 이은주님 과연 이진관 재판장이 주 재판관이었어도 그랬을까요? 직위원이 만만한 거죠. 모질이들끼리 잘한다 잘해. 이정희님 두 악인과 그 변호사들도 정말 최악의 재판. 직위원 그놈은 또 비위 맞춰주면서 맞장구 쳐주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어제 갑자기 금요일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직위원이 그렇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재판장이 이제 직위원한테 더 이상 어떤 품이나 뭘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재판장이 뭐가 그렇게 변호사들한테 죄송할 일이 많습니까? 그때도 죄송합니다. 아주 이 말을 입에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직위원 모습 한번 보시죠. 오히려 지금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까 싶어요. 제가 뭐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아들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도 없고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참, 저 재판장이. 근데 자, 김기현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게요. 저렇게 해서 하루 이틀 재판이 늦어지면 뭐가 유리하길래 저렇게 질질 끄는가? 난 그게 정말 궁금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냥 전 변호인단의 쇼맨십이라고 결국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1월 9일 날 구형을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무슨 뭐 점괘가 나든지. 그러니까요. 무속에서 지금 1월 9일 날만은 안 된다. 무조건 미뤄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면 결국에는 그냥 변호인단에서 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선거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었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못했던 바가 아니에요. 걱정은 많이 했어요. 전날 구형할 수 있을까 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12월 달, 11월 달을 한번 되돌려 보시죠. 그때 지규현 재판장이 윤석열, 김용현, 뭐 조지호, 노상원 등등의 재판을 빨리 병합해야 된다라고 일각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지규현이 병합을 안 하고 계속 끄느냐. 근데 지규현은 나중에 그거 하면 된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병합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던 거였고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 재판이었으면은 병합 금방 합니다. 한 30분이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깽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합이 저렇게 쉽게 될 리가 없을 건데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합을 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그 증거조사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거든요. 증거조사 다시 해야 되는데 분명히 트집 잡고 오래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다. 그러니까 병합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외부에서 많이 했는데 그 말을 안 듣다가 지금 지규현 재판장이 막판에 병합을 하려다가 이렇게 탈이 난 거거든요. 그럼 지규현이가 감당도 못할 짓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순진한 거죠. 본인은 변호인단 보고 지금 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프로답지 못하게 재판을 운영한 결과 이렇게 된 겁니다. 프로는 무슨 프로예요? 완전히 오락타게 보는 거죠. 아니 저 아까 그 변호인 여성 변호인이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그 김니미 변호사인가요? 김지민인가요? 김지미. 김님인 줄 알았네요. 네, 하여튼 김지민, 네, 님이 아니고 지미 변호사가 참나 저는 정말 이딴 말을 어떻게 변호인이 저런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지. 한밤중에 장난하듯 국회 몰려와서 이런 사람 폭동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그날 다 기억 생생하게 하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장난으로 목숨 걸고 가가지고 벽에 가가지고 우리가 대치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저런 막말을 내버려 두는 지기현 판사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화나는 거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 보십시오. 졸았습니다. 거기서 잤어요. 잤어요. 그 얼마나 재판장이 만만하면 그 자리에서 그 엄중한 그 자리에서 좁니까? 사실 윤석열은 그날 구형이 된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죽 재판장이 만만하고 그 법정이 만만했으면 거기서 조는 따위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헌정질서 파기한 이 내란죄라는 엄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 공판 내내 고개 떨구고 졸고 웃고 실수하고 삐죽삐죽거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국민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도 그리고 이번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참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냅두는 지기현 어떡할 겁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상당 부분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화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들어볼 가치도 없는 엉뚱한 황당한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끼리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먹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진짜 하다못해 못해서 그날 계엄이 그 시민들이 몰려가서 이런 폭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자기들끼리 해가면서 또 이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의 국외 끄떡이는 그 대한민국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명이 한 줌 안 되는 그 극렬한 세력들끼리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각하가 이기는 거야. 우리 대통령이 이기는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네. 지변이 한심하긴 하지만 가치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어요. 근데 양결 변호사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자도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재판장이 그냥 안 놔두죠. 뭐 일어서 있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안 하나요? 아니, 뭐 나 몰라서 물어봐요. 보통은 혼나죠. 혼을 내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재판을 하지 않아요. 보통이라면. 뭐 보통 재판 길게 해봤자 한두 시간이면 끝나니까 뭐 졸진 않죠. 그 정도면. 저는 되게 재밌는 그런 댓글 같은 걸 봤는데요. 재판장에서 졸지 말고 그냥 영면하라라고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아니 원래 국회도요 방청석에 이렇게 일반인들 방청 가잖아요. 발도 못 고게 해요. 어디 신성한 국회에서 방청객이 감히 밑에서 자기들의 핸드폰 보고 난리 치는데 국회의원 저도 옛날에 그거 할 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심지어 잠을 자? 재판정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뭐 그리고 말도 정말 저렴하게 짝이 없죠. 재판 부장판사라고 하는 자가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카피를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 못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차라리 그럼 준비된 다른 분이 조금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시든지요. 예.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저희도 자료를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순서가 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시나리오까지 어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못합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준비됐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 예예예.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 구한다고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쓰는 표현들도 그 재판부의 분위기 이런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게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그렇죠. 징징대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겁니다. 정말 저거 보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꼬였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삼다류님, 지기쁘까? 국민들이 보면서 정말 저렇게도 재판을 할 수 있구나. 근데요, 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하대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는 직위원을 좋게 본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기가 재판을 받아봤는데 저렇게 재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렇게 포근하게 재판을 해주니까 이 피고인으로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좋아 보였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죄 판결도 잘한대요. 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주기현 재판장 입장에서는 일반 사건에선 그럴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나 일반 피고인은요. 하고 싶은 말, 꼭 필요한 말도 못 합니다. 일반 재판에서. 왜? 시간이 없어서. 재판장이 하루에 재판을 막 10개, 20개씩 잡아놔요. 그래 놓고 뭔 말만 하려고 하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내고 넘어갑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주기현 재판장 보세요. 그냥 뭐 필요 없는 말도 그냥 뚫린 입으로 다 말하는데 그냥 다 말하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한마디도 못했던 그냥 일반의 피고인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런 재판장도 다 있구나 싶은 거죠.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당연히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헌법 원칙에 맞는 거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주기현 재판장이 왜 비판을 받느냐. 위험이 없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위험과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가면서도
충분히 발언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진짜 가족 오락관처럼 아무런 위험도 권위도 없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저게 도대체 예능 프로인가 아니면 내란 재판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가 이걸 짚어볼 텐데요. 홀인원님께서 김규현 변호사님 부산에서 격하게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홀인원님. 감사합니다. 예. 김규현 변호사님 홀인원님 아세요? 아니요. 홀인원은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자, 왜 이자들이 이렇게 질질 끌까?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지연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노리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 나라가 바뀝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자, 제가 정리하는 첫 번째 이유. 이자들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없다입니다. 특히 변호사. 이하상. 왜 이자를 아직도 감치 처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감치는 결정이 났으니까 또 법정 모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별도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형까지는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하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들어봤습니까? 이하상이 누굽니까? 이번에 처음 알게 됐죠. 그야말로 듣보잡이죠. 뭐 어디 뭐 출마도 하고 뭐 신청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를 누가 알긴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하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화상아가 아니고 이하상이요. 그러면 뭐냐? 이자는 이 세계의 재판, 모든 국민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이 재판에 중개가 되지 않습니까? 옳지. 이때 나를 좀 많이 알리고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일단 다른 사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자 정말 저런 자가 어떻게 변호사야라고 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김용현을 그나마 뭐 하는 그런 구구들은 이하상 잘한다, 이하상 잘한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다가 딱 올렸어요. 나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야말로 본색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이하상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그리고 전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앞에서 끌고 나가라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에서 끌고 나가서 큰 방향과 그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호인분들 또 하고 마지막에 윤 대통령이 하시면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포괄하고 또 빠진 것들을 망라해서 하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이 변론 작전을 공개해 드렸는데 또 적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랬더니 지기현이가 또 아유 맞장구 쳐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이 우리 편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특히 나이 어린 검사들이 뭐 윤석열이 한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다 이런 식의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검사놈들이 판단합니까? 판사들이 판단합니까? 판사놈들이 판단합니까? 놈자라고 하면 또 뭐 방송에서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검사들이 판단할 수 없고요. 지가 할 말 다 해놓고 뭘 나중에 빼겠네. 자, 저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저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질질 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이상 내일 재판에서 또 이제 저런 식으로 윤석열 쪽에서 나올 텐데 그러면 뭔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직위원 재판부에서 직위원 부장 같은 경우 분명히 밝히긴 했어요. 13일 이후로는 없다. 14일을 마지막에 끝나겠다. 뭐?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에 그렇게 하려면 뻔히 이제 자기도 지난 9일에 했던 재판이 어떻게 그런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이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려고 증거로 내밀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시간을 제한하면 돼요. 1시간 내지 2시간 뭐 길게 잡으면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거는 저희가 재판부에 봤을 때 중복됐으니까 이걸 이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각 사안마다 그렇게 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하지 않고 질질질 끌려갔으니까 지금 9일날 그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현 부장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죄송하단 말 잘하니까 저 변호사님들 죄송하지만 요건 30분 내에 하겠습니다.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뭐 증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하느냐가 이제 내일 모레 달려 있는 거죠. 김기현 변호사님, 그러면 내일은 구형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그래도 저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는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내일은 이제 이게 피고인이 8명입니다. 지금 윤석열 하나 남은 상황이에요. 윤석열도 저렇게 한다. 만약 12시간씩 저렇게 말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 안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거는 결국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은 관련성 없는 내용을 하는 거는 바로바로 탁탁탁 끊어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재판장이었다고 하면은 9일날 재판 저렇게 하루만 안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재판이었으면은 변호인이 짧게 간결하게 그렇게 하니까 잘 끝나겠죠. 그렇지만 김용현 변호인단이 지금까지 깽판 쳐온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뻔히 저렇게 시간 끌고 필리버스터 할 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재판장이었으면 기일을 여러 날짜를 연달아 잡았을 겁니다. 9일, 10일, 11일. 그래 놓고서는 9일날 안 끝나면 10일날 계속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치 일반 재판 하듯이 지기현 재판장은 기일을 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내일도 만약에 안 한다. 지금 당초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한다고 해도 과연 지기현이가 제대로 선고를 하고 그 인사이동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더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저 선고까지 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그런 걱정돼요. 선고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이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판은 판결문을 먼저 써요. 그래서 판결문을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늦어지는 걸로는 판결 선고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냥 정착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빨간불에 길 안 건너고 파란불에 길 건너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를 이게 너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과연 재판은 할 수 있을까? 선고는 할 수 있을까? 지금 구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걱정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 양재 변호사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일들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당연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비상식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왜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판결이 있고 제대로 된 재판 질서를 보여줬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만약에 내일도 구형이 안 되면요. 1월 16일에 윤석열 첫 형사 판결 나옵니다. 체포방해 혐의. 그럼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 보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윤석열 진짜 혹시 우리 그렇게 되진 않을 거 생각하지만 풀려나는 거 아니야? 판결 제대로 못 받는 거냐? 이런 국민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아시다시피 이적죄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늦어진다고 풀려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계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거는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롯이 재판장 사실 이제 배석 판사랑 같이 쓰는 거긴 하지만 이 다 판결문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에 시간을 누가 어떻게 끌고 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드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이 과정에서 화가 나는 부분은 굉장히 엄중해야 할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희화화돼 버리게 만든 거. 그게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부 부장한테 제일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불안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엉망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화가 나지만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선고는 제때 될 걸로는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또 예방 주사 놓는 비슷하게 이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고가 한 번 정도 연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기현 재판장 때문이 아니고 윤석열 때문에. 왜요? 선고일날 안 나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끌고 와야죠 그러면. 안 나오면 선고 못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속된 피고인이기 때문에 안 나와버리면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해갖고 그냥 없이 판결을 해버릴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나중에 빌미를 줄 수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나와라.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은 그냥 안 나오는 대로 벌써으로 판결해버리겠다. 선고하겠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윤석열이 안 나와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괜히 아마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그 생각 하고 있어요. 이미 이하상 뭐 이런 사람들 그 생각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근데 그렇게 끌어서 뭐가 좋냐고요. 그냥 선고받기 싫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논리가 없어요. 그대로라면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해왔던 행태는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아유, 나 진짜 근데 그래도 아마 지금 모든 선고에 다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체포방해나 이런 거부터 안 나와버리면 좀 그러니까 체포방해는 나가고 내란에는 한 번쯤 불참한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저 사람들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화내시고 뉴스에 한 번 더 나오고 앵커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라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너무 화내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분노를 지금 유발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진짜.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자들 입장에서 이자들을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내지는 이거 우리가 잘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야 저자들 봐봐 저 지겨운 우리가 갖고 놀았어. 뉴스에서 막 뭐 기자들이 나가지고 또 뭐 농락당했다고 하잖아. 저 방송하는 놈들 보면 막 와가지고 뭐 화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게 그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쟤래. 화가 나가지고 지금 윤석열은 공직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어요. 우리 국민의 세금을 그동안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라는 직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대우도 받고 했던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저렇게 하는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무슨 선거일날 안 나가야지 졸아야지 이러하는 태도가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인간 아닌 거는 아니, 이미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최후로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게 저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뭐 그런 게 좀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사형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부 그러니까요. 양형에 지금 반영이 대체로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는 피고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정상 참작 같은 거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완전히 대놓고 죽여라 죽여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이유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오로지 이하상이라든지 이자들이 이번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삼아서 자기의 정치적인 몸값을 키워보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그런 것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전환길이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조작해서 내란이라고 덮어 씌워서 구형을 한다면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이라 차라리 구형해라 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란이고 그것이 사형이다 라고 선고되면 전 세계 외신에 다 보도될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인터넷 가서 조작해가지고 나무위키에 찾아서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사형이 선고된다면은 전 세계적인 선고하는 판사의 지옥이고 구형한 검찰의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이거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니면은 공소기각이 될 것입니다. 저게 말입니까? 전환길 말하는 거 그냥 반대로만 받아들이면 딱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전환길 미국에서 돌아는 왔대요? 돌아왔다는 소식은 지난번에 못 뭐 들은 것 일본에 같은데요?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 전 세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저거 아니 입국금지 시키고 싶은데요? 좀 뭔 소리입니까 저게? 아 목소리도 짜증나고 얼굴도 짜증나고 내용도 짜증나고 사실 여기 백운기 이 앵커님의 정치 1번지라는 신성한 프로에서 저 따위 인간의 목소리랑 얼굴을 듣는 건 참으로 불쾌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지금 과감히 정치 1번지 한번 자기 모습도 출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극적인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거기에 자기 편에 끌어들여주고 같이 분노 아닌 분노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도 자기네 세력이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저 사람. 지금- 입국금지 같은 거 시키잖아요. 좋아해요, 저 사람. 그냥 아예 먹이를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없어요. 무죄나 공소기각 안 나온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사면 받는 겁니다. 사실 사형을 받으나 무기징역을 받으나 뭐 한 징역 한 20년을 받으나 어차피 감옥에서 자기는 죽어야 돼요. 못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네 세력이 혹시나 어떠한 경위로든 집권을 다시 해가지고 자기를 사면시켜주는 거. 이게 유일한 해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사형을 받든 아니면 뭐 징역 한 10년, 20년 받든 자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에는 사형이 훨씬 좋다. 어차피 자기는 사형 집행을 안 될 거니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을 하지 말한 법은 없죠, 아직. 그렇죠.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사형 여전히 사형을 존재하고 못 하게 있습니다. 되는 건 아니죠. 네.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사형 집행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다른 외국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맞춰 나가는데 이게 변화하면은 이제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변화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안 해왔던 건데 뭐 제 생각에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 하루만 딱 시키면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저희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내란 사범에 관련해서 사면을 제한하는 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혹시나 정권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저는 믿고 있지만 바뀌어서 그 사면을 기대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특별사면통의 법망을 빠져나간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꿈도 꿈깨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덧붙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 사범 사면 제한법을 하면서 내란과 관련된 사람은 사형해도 좋다라는 것까지 덧붙이면 우리 국민들의 이런 답답함을 해소시키는데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저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지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정에 서서 주장하고 있는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서 좀 전에 봤던 전환기 같은 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진짜 완벽히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는 쪽에만 빠져가지고 자기들도 이제는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진심으로 그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이라는 것도 희한한 게 그게 또 나름의 어떻게 사람들끼리 머리를 짜서 만들고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슨 민노총이 미리 뭐 그날 밤에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믿고 진심으로 웃고 울고 있어요. 그것 덕분에 그걸 보고 그 세계 안 그러면 나가서 얘기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목소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진짜 뭐 전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저게 갑자기 무슨 트럼프가 뭐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니미치 항공모함을 보내고 델타포스를 저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 같은 걸 보내고 이런 일 절대 안 벌어지게끔 자기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저런 음모론은. 아까 전환길이 보고 정필성 님이 전 세계 돌고 지구를 떠나면 되겠네. 그러셨는데 아까는 지기현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정필성 님. 임세은 변호사님 지귀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긋지긋하네. 귀신 잡는 해병대 김귀현 변호사를 투입해서 연행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참 우리 김귀현 변호사님 해병대 출신인데 주말에 반가운 소식이 그래도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박정훈 대령 장군 진급했죠. 맞습니다. 정말 진짜. 그 해병대도 또 앞으로 이제 대장도 되고 뭐 사령관이 이제 해병대가 이제 별도로 저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수사 쪽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수사단장으로 박정훈 대령이 계속 해병대에 있었으면은 원칙적으로 별을 못 달게 돼 있는 거죠. 예, 해병대는 사실 규모가 작아서
수사단, 그러니까 군사 경찰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이 대령이고 그게 예. 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은 이미 진급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간 1인자예요, 해병대 예. 군사 경찰에.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올해네요 이제. 올해 말쯤에 전역을 하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시고 항명으로 고초를 겪고 그러면서 그 정의로움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이례적으로 해병대 출신으로서 별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금요일에 사실 일하다가 이 발표를 보고 와 우리 아빠가 장군 된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겪지 않아야 할 마음고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군에서 별을 단다는 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고 해병대에 계속 있었다면 아예 달기가 불가능했는데 이렇게 국방부로 가면서 별을 달게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내일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좀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정훈 대령의 장성 진급 소식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일 이제 구형이 있는데 아까 거미줄 최정아님 질질 끌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늦어지라고 하세요. 결론은 똑같고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좀 편안하게 차분하게 마음을 먹는 게 나을까요? 저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2월 달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는 나오니까 차차 보시죠. 그래도 화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 꼬라지를 보니까 열불이 터져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승리는 우리가 그 격언을 보고 열받아고 네. 화내는 거를 저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오늘 그 참고 영상 계속 나왔잖아요. 전한길 씨도 그렇고 이하상 씨도 그렇고. 근데 참 저쪽에 윤호계 세력들은 참 이게 과학인가? 인상이 과학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더 비슷하게 그렇게 인상이 비웃기만 하면 비웃어주면 됩니다. 딱 인상이 그렇게 과학이야. 비웃어주고 괜히 화날 것 같으면 그냥 채널 돌려가지고 비웃어주면 됩니다. 흑백 요리사 보고 저희 모범 택시 보고 하면서 좀 화를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런 것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참 신기해. 비슷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게. 네. 하여튼 주말에 보니까 뭐 우리 박정훈 대령 별 달고 이제 윤석열이도 곧 별 달 거고 별이 막 쏟아지네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피고인 사형 이제 못 나와요. 네, 됐죠? 징징대면 안 됩니다. 지금 프로는 그러지 않아요. 김기현 변호사는 죽었다 깨나도 직연 흉내 못 냅니다. 아주 저렴해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광훈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 있는 날이죠. 네. 그런데 본인은 마치 구속을 예감한 듯 나 감옥에 들어가겠다라고 그 교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아니 본인도 익숙하잖아요. 벌써 지금 4번째가 지금 영장 청구되기 그리고 실제로 복역도 2번인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광훈은 요즘 오히려 정광훈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자기가 원래 이런 그런 뭐 윤호개인에 비교되는 그런 세력들의 거의 원조였고 원탑이었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이름 나보다 막 더 유명해진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갑자기 하면서 좀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구속시켜준다고 하니까 뭐 자기 말 맞다나 지금 명칭 많이 뭐 가지고 있을 것이고 들어가면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계절마다 과일도 잘 나오고 따뜻하고 쉴 수도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또 뭐 신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지자들 한 번 더 모으는 거죠 뭐. 들어가면 윤석열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것도 노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본인 말로는 감옥 갔다 오면 다 대통령 되더라. 나도 이번에 감옥에 4번째 갔다 오면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땡기는 걸 봤거든. 얼마인가 4억이 넘었던가 그랬죠. 뭐 하여튼 본인 대통령 때 연봉보다 훨씬 많이 네. 3배인가? 정광훈이 그거지. 돈이 되네. 네? 딱 그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은 거죠. 감옥에서 몸빵 이른바 몸빵 하면서 이제 영치금으로 재테크.
아니 그렇죠. 좋은 프리즌 너무 비즈니스. 잘했네. 주말마다 날도 추운데 가가지고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집회 열고 그 집회 끝날 때마다 한 번씩 헌금해라고 모인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럴 것 없이 그냥 따뜻하게 구치소에 독방에 있으면서 그러게.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보통 구치소는 겨울이 좋습니다. 들어가기에. 난방은 되거든요. 여름에 냉방은 안 되는. 뜨끈하구나. 근데 혼거방을 추천합니다. 전광훈은. 아니 근데 홍거방이 더 좋아요. 그래요? 예, 홍거방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방은 바닥 난방만 되기 때문에 공기가 차거든요. 홍거방이 있어야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권성동 의원이 혼거방에서 매우 지금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근데 들어서 그거는 팩트가 막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혼거방을 요즘에 이제 난방은 되니까 차라리 뭐 보통은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 신영복 선생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다른 이유로 여름 징역보다는 겨울 징역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살기는 겨울이 힘들다고 하지만 감옥에서는 차라리 겨울이 낫다. 왜냐하면 서로 온기라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살 닿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여름 징역보다는 차라리 겨울 징역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딱 그때와 달라진 게 난방이라 해서 뭐 공기 자체가 훈훈해진 건 아니고 열선이 바닥에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변에 같이 있으면 겨울은 훨씬 낫죠. 진짜. 속보 들어온 거 잠깐 하나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민주당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금 합수본 수사가 시작이 됐죠. 예.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이유는 저도 제가 들은 바는 아직은 없고요. 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수사를 진행을 지켜보고 뭐 나중에 신천지와 병합해서 특검을 할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합수부원이 꾸려졌거든요. 검경 합수부원이 같이 출범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특검의 내용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로 정치적 논쟁을 거리를 만들어서 수사팀에 뭐 힘을 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특검이라게 또 출범하다 보면은 지금 기존에 수사하는 분들이 그런 동력이나 의지가 조금 꺾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2차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같이 하게 되면은 특검이 또 2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선출하고 지도부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선출됐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정치 1번지에서 인터뷰하신 3분만 됐더라고요. 뭐 꼭 그래서 됐겠냐마는 뭐 아무튼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분들이 돼서 반갑기는 했습니다. 자, 한병도 의원이 새로 원내대표 선출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치 1번지에 나와서 제가 인터뷰할 때 되면 맨 먼저 뭐부터 하겠느냐. 바로 2차 특검 시작하겠다라고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차 특검 이제 지금 발의는 했나요? 네.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요. 2차 특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2차 특검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실히 내라는 단죄를 이번에 끝내야 된다. 예. 그리고 전에 제가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그 간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윤석열 계엄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전두환 때 이걸 끝장냈으면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이기는 걸 그때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러한 무도한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저는 무서워서 대법 없어서 이거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정리를 못하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내란 세력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끝을 내야 됩니다.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사면해주면 안 됩니다. 사면은 확실히 마무리해서 사면법도 개정을 해서 확실히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렇게 확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할 만합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탈당을 해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놀랐던 게 뭐였습니까? 특검 연장을 안 하는 거를 야당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꺼내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당의 원내 대표고 또 선출된 분이니까 말을 많이 아꼈어요. 그동안 민주당원들이 그런 부글부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는 것도 말을 아꼈지만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비판받을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당과 뭐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것 합의를 하기도 하고 또 윤리위 같은 경우도 야당과 이상하게 꾸며놨었잖아요. 5대5로. 그때부터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필 규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새로 선출되신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금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운 이 당의 이런 내분을 여러 가지 시끄러운 걸 잘 마무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라든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본인도 강하게 이야기한 만큼 뭐 뒤 안 돌아보고 좀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왜 탈당을 안 하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분명한 것은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지지자와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당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라도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는 당보다 본인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혹시 당에 이렇게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에서 좀 봐줄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걸까요? 그런 기대라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말들이 나올 정도가 됐어요. 애초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하고 주고받았던 그때 당시에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도 녹취록이 본인이 녹음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탈당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자기 어떤 구매운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녹취록 같은 걸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루머가 나오게끔 저는 루머라고 믿습니다만 만들고 있거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원내대표까지 지날 만큼 당원들로부터 지지도 얻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이 컸던 그런 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든지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은 자기가 좀 살자고 해서 당이 죽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한때라도 지지를 했었고 한때라도 믿어줬던 당원들에게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더 못할 짓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국 의원 케이스를 보면 돼요. 그 두 분들 논란 있었을 때 바로 자진 탈당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던 그 돈봉투 사건 무죄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코인 사건 무죄 나왔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명예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태를 봤을 때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뭐 그 보좌진에 의해서 복수에 의해서 당했다, 복수 공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탈당을 하셔서 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본인의 결백을 증빙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아직도 이렇게 당을 끌고 들어가서 구렁텅이에 집어넣는지 당원의 한 명으로서 계속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이제 김경 시의원도 입국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텐데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씩 드러나겠죠. 그거는 좀 상황을 보기로 하고 이거 한 가지 살펴보죠.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원행정처가 2차 특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연장하는 것이다. 아니, 특검을 하는데 법원 행정처가 왜 반대하고 말고 그래요? 아니 법원 사법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외부에서 목소리를 내면 사법부 독립을 들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사실 이건
법원은 글자 그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한다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협조를 할지는 얘기를 못할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되는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장을 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싫다 좋다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좀 견제 내지는 필요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또 그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라고 굉장히 이중적인 작태죠. 이 정도는. 천대요 왜 그래요? 지금 저렇게 나오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저거 역시 지난번에 그 저 조희대 대법원에서 계엄 당일날 내란 당일날 밤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1차 특검에서는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저 조은석 특검이 그쪽에는 무혐의처리하고 결정 나가는데 우리 또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본인들이 뭔가 구린 짓을 했다는 거를 저건 자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입법부에서 특검은 입법부에서 처리하는 거고 입법부의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니 찬성을 하느니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 정치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 개입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저런 발표를 해야 되는 거는 자기들은 뭔가를 했다라는 자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거. 아니 저희가 2차 특검을 만드는 거는 지금 국회의 영역이에요. 국회 시간에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럼 우리도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재판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재판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재판 왜 이렇게 했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논리라면요. 지금 15일에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2차 특검법 안에 법원의 내란 관여 부분 이런 게 들어있나요? 제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법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내란이나 뭐 이런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여기에 찬동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네요. 되기 때문에 법원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이 자백을 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1차 특검, 3대 특검에서 못 밝힐 것들 다 밝혀야 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과연 조희대 직위원회가 관여가 안 됐는가?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가기관. 예.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이야말로 지금 특검은 그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 쪽에서 이렇게 짜서 검찰 쪽에서 파견 받아서 하는 건데 오히려 사법부가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그렇죠. 그런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더 지금 상황이 위험한 것이 전담재판부가 이제 생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영장 전담재판부도 생긴단 말입니다.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야 뭐 조희대 입장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 여겼을 수 있지만 영장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 특검까지 들어선다?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거라 봅니다. 예. 정말 저는 이번에 2차 특검 하고 반드시 내란범들 다 처단하고 나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조희대, 직위원, 천대엽 이 자들이 과연 내란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님 모시고 어제 민주당에서 새롭게 지도부 구성하고 이제 원내대표도 바뀌어서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앞에 제가 선물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연초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연초부터는 계속 줘야 될 것 같고 연초니까. 연초니까. 잘 먹겠습니다. 더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우리 패널분들 힘내시라고 이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홍삼 제품이에요. 예. 이것도요? 그럼요. 너무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대신 제가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간 계속 드셔보시고 다음 주에 효과를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한번 따서 한 숟갈 뜨셔 들어봐요. 그건 진짜 이거 일반적인 그 홍삼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 이걸로 마시거든요. 지금 차 준비했습니까? 한 잔씩 드리세요. 차 준비돼. 이거 바로 떠서 드셔도 좋고. 거기 저 은수저 있죠? 여기 예. 이렇게. 예, 그 은수저로 떠서 한번 드셔보세요. 향기가 막. 아주 그 깊은 향을 여기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 놓으신 게. 예, 그거는 제가 차로. 꿀이랑 같이 예, 섞어서 만든 차인데 매일 아침에 제가 마시거든요. 예. 그거 안 쓰다 많이. 안 써요. 네. 그리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로 타서 드셔도 좋고 그다음에 아침에 하나씩 떠서 드셔도 좋고. 다음 주에 임세은 소장님이 얼마나 얼굴이 좋아졌는지 한번 제가 얼굴 더 좋아지면 안 되는데.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이거 귀한 거를 들어갔을 때 홍사 이게 이렇게 별로 쓰질 않고 예. 약간 꿀을 살짝 넣어 먹으면은 아이들도 먹기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그 차 드셔보세요. 그건 제가 좀 꿀을 섞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하여튼 이제 건강용품으로 제가 매일 먹는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육포도 한 번씩 가서 드셔보세요. 이거는 맥주 안주로 제가 좀 조금 하나만 드셔봐요. 맥주 안주. 예. 제 거를 제 걸로 마셔보세요. 맛을 매운 거 한번 먹어볼까요? 봐야 치즈로 되는데. 먹어볼까요? 네, 저 어떤 걸로 치즈로 제가 먹어볼까요? 육포를 좋아하는데 정말 제가 먹어본 육포 중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하나씩 드셔보시라겠다. 육포 사이에 이렇게 치즈가 이거 하나 그럼 공용으로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도 드리고 제가 이따 따로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쓰신 분들은 더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꼈다가 괜히. 이거 너무 진짜 맛있다. 야 육포랑 치즈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와, 이건 거의 맥주 한 10캔 순삭인데요? 아니 전박이처럼 이렇게 치즈 알게 박힌 거 이런 거 먹어봤는데 샌드위치랑 가운데 육포를 치즈를 넣어놨어요. 근데 되게 고소하고 고기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맛있네. 식감도 좋아지는 것 같고. 저거리몰에서 판매하는 간식 중에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건데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순삭인데 우리 그 애청자님 가운데 베르사유의 장마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시인이세요. 정말 정어리 시인인데 육포를 드시고 육포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쓰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그 소문난 맛집 육포인가? 예, 그걸로 해서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검은 봉투 안에 천천히 말린 시간들이 겹겹이 누워있다. 불과 연기와 기다림이 지나간 자리. 말수 적은 맛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걸 아는 얼굴이다. 야. 손으로 찢으면 소리는 크지 않고 결은 조용히 풀린다. 급하게 만든 것은 이렇게 눕지 못한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틴 재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믿기지 않는 가격에 이렇게 다 퍼주고도 아무렇지 않다니 정어리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걸까? 시인 맞네요. 어떻게 육포에서 이런 생각을. 육포에서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베르사유의 장마님도 치즈 맛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셨는데 야, 불과 연기와 기다림이 지나간 자리. 이런 표현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약간 약 올리고 싶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이런 거 못 먹지. 용용 죽겠지. 예. 임세은 대변님께서 지금 술을 찾고 계신데 이를 빨리 도망가야 돼요. 너무나 맛있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육포 또 지금 장어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많이 구입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에 주느냐 그러시는데 그걸 잘 발로 뛰어서 이렇게 찾아서 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타이백 감귤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타이백 감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귤밭 아래에 하얀 그 섬유 소재를 깔아가지고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귤 아래 부분까지도 햇빛을 흡수하게끔
그러면 훨씬 더 당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어봤는데 귤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지금 올해부터는 미국산 만다린 오렌지가 무관세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동안은 조금씩 관세를 낮췄는데 이제는 관세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감귤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야 이렇게 맛있는 귤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셔야죠. 자신 있게 추천하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1부 함께해 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김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